자,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이제 다른 과목 포함해가지고 이제 전부 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텐데, 어, 느낌이 좀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좀 쉽지 않겠다, 이런 느낌. 그죠? 그럼 어떻게 대비하셔야 되겠어요? 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 좀 하셔야 되겠죠? 예. 아마 전체적으로 뭐, 뭐 어떤 한 과목이라고 해서 그 쉽게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과목은 아마 없게 느껴지실 거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마 첫 번째 그 수업 들으면 민법이 조금 어렵게 아마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민법. 이제 또 공법은 또 뭐를 수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공법도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나머지는 뭐 한번 해볼 만하다 뭐 이런 느낌이 아마 드실 텐데, 그 민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랄까요, 좀 법학이라고 하는 게 그 역사가 한 3,00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3,000년 넘게 이렇게 지속되어 왔던 학문을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이렇게 축약해서 배우시는 거이다 보니까 사실 좀 어려운 게 당연한 거죠.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자격 시험을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학문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서 너무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그 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 민법 공부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혹시 법전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법전이 이제 뭐냐면 법조항만 이렇게 묶어놓는 법전이거든. 한 이만큼 두꺼운 법전 막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다. 라는 거. 우리가 이제 뭐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그 정도까지는 뭐 안 하셔도 되고, 자격 시험에 합격할 정도까지만 하면 된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우리 과목은 용어 위주로 이제 보셨고요. 오늘은 교육제도, 오늘 진도 여기서 맞죠, 그죠? 교육제도부터 하는데, 지난주에 배우신 것들이 우리 과목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지난주 거 간단하게 이제 복습 한번 해보고 오늘 진도를 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배우신 내용이 이제 용어를 이렇게 쭉 배우셨는데, 용어가 이제 중개라는 용어가 모든 용어의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용어는 다 요거를 다 담고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중개업이라고 할 때 중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할 때도 뭐가 들어가 있어요? 중개. 뭐 심지어는 중개보조원 할 때도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죠? 중개. 그러니까 모든 단어는 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누가요? 거래 당사자 간의 행위. 이 행위가 무슨 행위가 되는 거예요? 거래 행위. 예, 그러니까 이제 거래 행위라는 게 이제 어떤 거래라 그랬죠? 지난주 우리 복습 한번 해보시면 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에 득실 변경을 시키는 그 행위는 얘네가 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얘네가 하는 거고, 중개하는 사람은 얘네가 행위할 수 있도록 뭐만 해주는 거? 알선만 해주는 거. 그게 이제 중개였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중개를 뭐를 받아서? 의뢰를 받아서 보수도 받고 업으로 하게 되면, 여기서 업이라고 하는 건 무슨 성을 가지고 있을 때 업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런 업이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중개업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결과적으로 그러면 중개와 중개업은 어떻게 다르냐면, 중개는 그저 행위만 알선하면 중개가 되는 것이고, 중개업은 의뢰와 보수와 업과 다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중개만 하려면 등록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개업을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이제 진도 나가는 부분이 요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을 하는 과정. 그러니까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은 지난주까지 보셨고, 오늘은 요 등록을 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중개는 법으로 이렇게 제한하지 않아요. 누구누구만 해 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업은 아무나 하면 안 되고 원칙적으로 누구만 해야 되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만 해야 돼요.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즉 등록 없이 중개업하면
몇 년 몇 천으로 처벌받는다 그랬죠? 3년 3천으로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제 오늘 우리 배우시는 내용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주어 알아보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배우시는 것도 뭐 이제 좀 있지만 주어를 알아보는 거, 주어를 이제 한번 알아볼 건데, 먼저 공인중개사라는 주어, 우리 지난주에 보셨던 거, 공인중개사는 정의를 어떻게 정의하죠?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정의해요. 자격을 취득한 자는 사람만 아니면 법인도 사람만. 왜냐면 이 자격을 취득하려면 뭐를 봐야 된다 그랬죠? 시험 봐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사람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얘가 이제 뭐를 하게 되면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등록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정의를 뭐 한 자라고 정의를 합니까? 등록한 자라고 정의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등록한 자에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좀 중요하게 강조해 드렸는데, 개인인 그 개공도 있지만 누구도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법인 형태의 우리 그 개공도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개공이 되었다. 그러면 이 개공이 되어지는 어떤 절차를 이제 등록에 관한 절차고 이제 오늘 이제 배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공인중개사는 개공만, 즉 등록해서 개공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될 수 있어요. 요거 뭐도 될 수 있어요. 소속 공인중개사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거는 소속된, 달리 말하면 취업한 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얘가 이제 하는 일은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뭐 이런 일들을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요거 되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 중에 소공이 개공이 될 수 있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배울 거거든요. 요건 이제 미리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야. 공인중개사가 개공이 되는 건 가능하다 그랬죠? 근데 소공이 개공이 되는 거 가능할까요? 아니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한번 그냥 어렵지 않은 개념이니까 한번 가능하겠다. 우리 생각에 그렇죠. 근데 가능하지 않아요. 자, 왜 가능하지 않냐면 얘가 뭐가 있어서요. 소속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이중 소속이라 그래요. 그러면 얘가 개공이 너무나 되고 싶어요. 그럼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오는 걸 우리 뭐라 그러죠? 사직하고 뭐 퇴직하고 그러니까 중개사무소에서 관두면 얘 신분이 이제 뭐로 바뀌어요? 관두면 요거로 바뀌는 거죠. 요렇게 가서 개공이 되는 요 방법은 있고, 소공이 직접 다이렉트로 개공이 될 수는 없다. 요게 이제 오늘 좀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이 될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뭐 아닌 자여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여야만 이게 이제 가능한 부분이고, 얘는 하는 일이 어떤 일만 하면 되는 거죠? 단순한 업무만 보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개업무를 뭐 수행하거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뭐 이런 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여기는 민이에요. 민, 한자로 민인데, 이제 우리 그냥 말 그대로 백성민자 써가지고 민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지난주에 다 배우신 거고, 요거 이렇게 형광색으로 박스 잡은 거를 우리가 이제 이 둘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 있죠. 이 둘을 합쳐서 우리 뭐라 그런다 그랬죠? 세 글자? 고용인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고용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관하고 관련되어지는 내용들을 이제 좀 보실 건데, 요 각각의 이제 어떤 민들과 연결을 좀 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주 우리 배우신 것 중에서 자격 있잖아, 자격. 증을 누가 교부한다 그랬을까요?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그러니까 이제 이 공인중개사하고 관련되어지는 관청은 시도지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증을, 여기서 말하는 증은 그 자격증을 말하는 거겠죠. 증은 이렇게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얘가 뭘 잘못을 하면 자격도 뭐 할 때가 있겠어요. 뭐 박탈하는 거를 달리 말하면 취소, 자격 취소도 어떻게 누가 하겠어?
시도지사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격을 취소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취소할 정도는 아니지만 얘가 좀 뭐 잘못을 해가지고 잠시 동안 일을 못하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걸 자격 정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취소든 정지든 누가 다 때려야 되는 거냐면 누가 해야 되겠어요? 시도지사가. 그러니까 요렇게 연결이 되어진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요 개공이 되는 과정을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개공이 되어질 때 어디에다가 등록이라는 걸 하느냐, 여기 가서 해야 돼요. 근데 여기가 뭐냐면 등록관청인데 달리 말하면 뭐라고 써 있어요? 시군구. 이따가 요거 한 2분 정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시군구를 달리 말하면 뭐라고 그런다? 등록관청. 그러면 얘는 여기다가 등록을 해 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이 개인이든 법인한테 증을 교부하는 거예요. 이 증은 무슨 증? 여기가 자격증이었다네, 여기는. 네, 그럼 여기는 무슨 증? 등록증. 그러니까 여기는 자격증, 여기는 등록증. 원리는 똑같아요. 그럼 여기도 얘가 뭘 잘못을 하면 뭘 취소해야 되겠어요? 여기는 자격을 취소한다 그랬고, 여기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또 일을 좀 중간에 한 경미하게 잘못을 하게 되면 뭐를 좀 때려야 되겠어요? 정지. 근데 이 정지를 여기는 자격 정지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등록 정지 이런 말은 안 쓰고 업무 정지라고 해요. 업무 정지. 그러니까 여기는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때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등록관청. 그러니까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 이렇게 주어 간의 연결을 시켜주는 거. 공인중개사법 40문제 전부 다 얘네하고 관련된 문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어는 다 여기서 시작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장이 나왔는데, 국장은 지난주에도 한번 잠깐 나왔었어요. 국장이 이제 뭐 할 때 나왔냐면은, 시험을 원칙적으로 주관하는 자가 누구였죠? 시도지사. 근데 누구도 시험을 주관할 수 있다 그랬어요? 국장. 그래서 국장이 이제 예외적으로 시험을 주관할 수 있는데, 증을 교부하는 거는 누구만 교부해야 돼요? 시도지사만 교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도 아니고 관도 아니고 기타, 민도 아니고 관도 아니고 기타, 좀 중간에 있는 애들이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협회. 올해 우리 이제 35회 시험에 협회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가끔 2개 나오고 3개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이 공인중개사 협회는 여기서 보니까 누가 만들 것 같아요? 이름이 공인중개사 협회잖아. 그러면 누가 만들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들이 만들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만드냐면 얘네가 만들어요. 얘네가. 즉 개공이 설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협회는 공인중개사들이 설립한다 이러면 안 돼. 그러면 공인중개사 협회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개공이 만드는 거예요. 개공이. 그래서 이 개공들의 협회가 되는데, 이 협회는 여기 보면 시도지사, 등록관청, 국장 이렇게 3가지 관청이 있잖아요. 누구하고 밀접한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 힌트를 좀 드리면 여기는 11만 명의 개공이 가입되어 있는 거, 어마어마한 단체가 되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단일협회에서는 속된 말로 쪽수가 제일 많은 협회예요. 의협이니 변협이니 이런 것보다 훨씬 많은, 쪽수로 따지면 제일 많은 그런 협회거든요. 이런 정도의 관청에서 관리하기는 어렵겠지. 그래서 요 협회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해줘야 되겠어요? 국장이 해줘야 되는데, 이 협회하고 이때 이제 국장하고 또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가라는 개념을 여기서 이제 받고, 또 여기서는 감독도 하고 그래요. 지도 감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련. 그러니까 협회는 국장한테 인가 받고 국장이 협회를 감독해주는 어떤 그런 기관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정보사업자라는 주어가 있는데, 이 거래정보사업자는 또 어떤 개념이냐면, 이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자기들끼리 정보를 이렇게 돌리는 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물건을 하나를 접수를 받았어요. 좋은 물건을. 그럼 어딘가에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공동중개하려면. 근데 어디다 올리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1번 네이버, 2번 직방. 둘 중에 하나만 골라보세요. 네이버 아니면 직방 중에. 근데 네이버가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네이버에다가 계속 이렇게 물건을 올리고 네이버의 물건이 많아지면 궁극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겠나 생각해봐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개공들이 물건을 좋은 물건을 받아가지고 네이버에다가 계속 올려. 물론 이 올릴 때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올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막 수십 년 막 이렇게 동안 계속 이렇게 네이버에다가 물건을 올려주고 그러면, 그리고 네이버를 통해서만 거래가 만약에 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나 생각해봐요. 결과적으로 개공들은 네이버에 종속되는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자체적인 망을 만든 거. 그걸 이제 거래정보망이라고 얘기하고, 그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자들을 거래정보 사업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 개공들이 만든 네이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네, 이거는 그러면 누구만 쓰는 네이버야? 개공만, 일반인은 몰라. 예, 뭐 그런 개념이고, 이 거래정보 사업자는 국장한테 지정을 받고, 다시 한번, 협회는 국장한테 인가를 받아야 돼. 근데 여기는 지정을 받는다 그래. 지정. 그리고 여기서는 감독을 하는 이런 관청이 국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우리 과목에서 나올 수 있는 주어들에 대한 연결을 한번 다 시켜봐 드렸는데, 잠깐만요. 이게 이거 이게 안 없어지냐? 자, 요거를 그냥 뭐 없앨려 했는데 안 없어지네요. 필요하시면 사진을 한번 좀 찍어 놓으실래요? 제가 요거 원본은 제 밴드에다가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요거 한번 사진 한번 찍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과목은 전체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여기서 빠지는 주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항목은 다 여기에서 관련된 주어들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질문, 여기에 나와 있는 주어 중에 가장 중요한 주어는 뭘까요? 그러니까 거의 한 40문제가 있으면 거의 한 뭐 35개, 37개 이 정도는 다 누구랑 관련된 거를 낼까요? 다 개공이겠죠, 뭐. 대부분. 그래서 거기서 몇 개 빠지는 거는 뭐 소공을 가끔 낼 때가 있고, 중개보증은 가끔 낼 때가 있고, 뭐 아까 얘기한 대로 협회에서 좀 내거나 아니면 거래정보사업자 내거나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관청을 단독으로 내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단독으로 낸다기보다는 얘네가 이 주어들과 관련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요거를 물어보는 게 이제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러면 오늘 이제 진도 한번 나가보도록 하는데, 교육제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테마 6번입니다. 개공등의 교육제도. 자, 우리 지난주에 용어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개공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 등자에는 누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 등에 소공 들어가고 당연히 중개보조원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사원임원까지 싹 포함해서. 그래서 개공 등의 교육제도를 한번 보는데, 이 개공 등의 교육이 총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이거 이제 별 하나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뭐 어느 정도 잘 나오냐면 매년 나와요. 매년 35회 시험에도 출제가 됐고 안 나오는 경우는 없다. 자, 이제 교육이 4가지 교육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목만 한번 채색 한번 해봐 드릴게요. 첫째 무슨 교육이 있대요? 실무교육. 두 번째 직무교육. 세 번째는 연수교육. 네 번째는 거래사고 예방교육. 그래서 그냥 줄여서 사고예방교육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4가지 교육이 있어요. 자, 그러면 실무교육의 대상을 좀 먼저 잠깐 보여드릴 건데, 실무교육의 대상자는 누구냐면 개설등록 신청자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개설등록 신청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개설등록 신청자 이랬어요.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개공이 뭐? 된 자 아니면 되려는 자. 그렇지, 되려는 자. 개공이 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실무교육이다. 개공이 되려고 할 때. 그럼 요걸 이제 사전교육이라고 옛날에 불렀는데, 사전교육하니까 조금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제 용어를 실무교육 이렇게 이제 바꾼 것 뿐이에요. 그래서 개공이 되기 전에 이제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개인인 개공에서는 교육을 누가 받으면 좋겠어요? 개인인 개공에서는 본인이, 개공이 되려고 하는 본인이. 근데 문제는 법인에서 교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법인에서는 교육을 누가 받을 사람이 없잖아.
법인도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법인에서는 교육을 누구 보고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원 또는 임원, 전원 다. 예, 사원 또는 임원, 전원 다 받아. 너네들이 다 받아.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원 또는 임원 우리 지난주에 배우셨어. 예, 그럼 사원 또는 임원은 어디에만 존재? 법인에만. 직급은 높은, 낮은? 높은, 얼마나 높은? 제일 높은. 이런 애들을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했고, 얘네들 전원 다 교육받아야 돼. 이때는 자격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 교육은 다 받아야 되고, 분사무소는 지점 뭐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지점장도 교육을 받아요. 책임자까지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소공이 되려는 자도 교육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교육 소공이 되기 전에 이제 미리 받는 거죠. 근데 이게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언제 받냐면 되기 직전 1년 이내에 받아야 돼. 자, 그러니까 개공이 되려면 뭐를 해야 되죠? 등록 신청 1년 이내에 받았어야 돼. 그리고 소공이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고용신고를 해야 되는데 고용신고 직전 1년 이내에 받았어야 돼. 자, 그러면 실무 교육 받은 지 13개월이 지났어요. 13개월. 그래서 다시 개공이 되려고 해요. 그러면 교육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받아야죠. 왜 받아야 돼? 1년이 지났으니까. 네, 근데 이제 시험에는 13개월 이렇게 안 내고 재작년 본 시험에 400일이 지났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400일이면 1년 지난 거야? 안 지난 거야? 지난 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헷갈려. 어디 가시면? 시험장에 가면.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1년이 며칠인지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400일 이렇게 나오면 순간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1년 이내에 꼭 받았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무교육은 누가 받는 거냐면 중개보조원이 있잖아요. 중개보조원이 되려는 자가 받아요. 그러니까 그 소공이 되려는 자는 실무교육 받잖아요. 물론 개공이 되려고 하는 사람도 받지만, 근데 중개보조원이 되려는 자는 무슨 교육을 받아야 돼? 직무. 왜냐면 하는 일이 다르니까. 예, 그래서 직무교육을 여기도 직전 1년 이내 받아요. 여기도 이제 고용신고가 돼야 되니까 고용신고 직전 1년 안에 받았어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사전교육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소위 사후교육이라 그러는데, 사후는 뭐가 되고 나서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실무교육이나 또는 연수교육을 받고 2년에 한 번씩 교육받는 거예요. 요 2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미 되고 나서 받는 교육이에요. 뭐가 되고 나서? 개공이나 소공이 되고 나서 받는 교육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개공과 소공을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미 되어진 애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럼 얘를 다른 말로 하면 보수교육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보수. 그러니까 이제 이미 되어진 사람을 이렇게 뭐 집합시켜 놓고 보수교육하는 뭐 이런 교육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법인이 항상 문제인데 법인에서는 누가 받아야 되겠나 생각해 봐요. 그 이거 받은 애들이 다 받아야지 뭐. 그러니까 뭐 받은 애들이 싹 다 이거 받으면 되겠어. 실무교육 받은 애들이 싹 다 이거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사원, 임원, 전원 여기는 빠졌지만 뭐 책임자가 있으면 책임자도 당연히 이걸 받아야 돼. 어찌됐든 간에 뭐 받은 애들은 뭐도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 받은 애들은 연수교육도 받아야 된다. 몇 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사고예방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고예방교육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임의교육에 일단. 자, 여러분, 임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임의.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뭐 이런 교육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제성은 없어. 근데 이 앞에는 다 강제로 받아야 돼요. 의무적인 교육인데 요거 하나만 임의교육이다. 그리고 요건 언제 받냐? 필요하면 받아. 예, 그러니까 뭐 사고가 좀 뭐 많이 나는 거라든가 아니면 내가 한번 사고를 뭐 할 것 같아요. 사고를 칠 것 같아.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 교육을 한번 받는 거예요. 이해되죠? 뭔 말인지?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고 예방 교육을 받을 건데 얘는 대상이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이에요.
그러면 여기 등자가 들어가면 싹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 그랬죠. 그죠? 개공, 소공, 중개보조원, 뭐 사원임원까지 싹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교육 4가지 중에서 답변하시면 돼요. 중개보조원이 받아야 하거나 받을 수 있는 교육 2개. 요거 받아야 되지. 그 다음에 요거 받아야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되려는 자가 받아야 하거나 받을 수 있는 교육 3개. 실무, 연수, 사고의 방법.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얘만 빼고, 직무만 빼고, 얘는 누가 받는 거니까. 중개보조원이 받는 거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됐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 칸 내려오면, 교육을 뭘 할 거냐 그러면 무슨 교육을 할 거냐 요 얘기를 좀 해드리는데,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쓰여 있잖아요. 이제 다 모르셔도 되고, 실무 교육은 법률 지식 함양이에요. 법률 지식을 이렇게 함양시키는 그런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중개를 하다 보면 등기부를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부동산 등기부 봐야죠. 근데 거의 매일 본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등기부를 봤더니 어떤 등기부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뭐 이런 것들이 딱 실려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럼 여러분 중개 하실래요? 아니면 안 하실래요? 안 해요? 네. 그러면 이것 빼고 예를 들면 저당권 있는 건 중개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그것도 안 할래요. 그럼 뭘 할래요? 예를 들자면 중개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되어 있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중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하려면 법률적으로 뭐가 좀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지.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처분이구나.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거래를 하면 안전하구나. 예를 하나 좀 들어봐 드릴게. 가압류가 걸려 있으면 이렇게 거래하면 되게 안전해요. 일단 계약서를 써. 가압류가 있다 하더라도. 근데 가압류는 등기부에 채권액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가압류권자가 받을 돈이 찍힌다고. 그러면 계약서 일단 써가지고 특약에다가 걸어요. 뭐라고 걸면 되겠어요? 뭐 하기 전에, 잔금 전에. 그럼 잔금이면 너무 또 늦을 수 있으니까 중간에 중도금, 그 가압류가 얼마 안 되면 중도금 전에 뭐를 해주는 조건임, 가압류를 말소시켜주는 조건. 이렇게 해놓으면 아주 간단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처분이든 가등기든 거의 유사하게 그런 식으로 중개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근저당이 있다 그러면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거래해도 되고. 그러니까 안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어때요? 집이 막 한 채가 있는데 거의 막 무너져 가고 있어. 사람이 살 수는 있는데 막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그런 집이 있어요. 중개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해야 되는 거야. 그걸 안 한다고 하면 다 이것 빼고 저것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럼 그런 건 어떻게 중개해야 되겠어요? 고지하고. 뭐라고 고지하고? 집은 무너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특약에다가 너 뒤질 수 있으니까 너 빨리 뭐 하라고? 철거하고 재건축 하든 뭐 하든 해라. 그거를 개공은 알려주기만 하면 개공의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지고 뭐 어되고 이런 거는 개공의 어떤 역할이 아닌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우리는 그냥 뭐만 해주면 되는 거야. 알선만 해주는데 가급적이면 모든 거를 드러내놓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법률 지식을 교육하는 거다. 그럼 시간이 조금 제법 길어야 되겠네요? 교육 시간. 그래서 교육 시간은 28시간에서 32시간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좀 길어요? 안 길어요? 28시간에서 32시간. 안 길죠? 안 길어서 이게 내년부터는 64시간으로 바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입법 예고되어 있는데 이제 1월 1일자로 시행이 될 건데,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행령이라서 국무회의에만 통과하면 바로 시행인데 64시간으로 바꿀 거예요. 근데 현재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 나중에 이건 바뀌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64시간이면 더블 이제 늘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좀 적다 이런 의견이 좀 있어가지고 늘어나는 거고, 직무교육은 요것만 교육해요. 윤리라는 게 뭐예요? 윤리라는 거는 도덕 같은 거잖아. 도덕 같은 거. 그 도덕 같은 거는 3, 4시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좀 적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3, 4시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윤리만 교육할 거니까. 윤리. 도덕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 중개보조원이 경우에 따라서 손님들이 맡긴 돈을 이렇게 취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잠깐이라도 보관할 수 있겠죠. 그 보관하는 건 자기 돈 아니니까 어떻게 관리해야 돼? 잘 관리하고 있다가 개공한테 전달하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이제 교육시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연수교육인데 몇 년에 한 번씩 연수교육 받아야 되죠? 2년에 한 번씩인데 우리나라는 부동산과 관련된 법이랑 제도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근데 얼마나 자주 바뀌냐면 거의 매년 바뀌어요. 그래서 변경된 사항을 교육하는 게 바로 연수교육이에요. 이 시간은 중간 정도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이렇게 교육시간이 진행될 거고요. 사고예방 교육은 임의교육인데 교육 시간이나 이런 게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로 하고 있는 관청도 있지도 않고요. 자, 이제 실무 교육을 안 받으면 무슨 제재 말고 무슨 불이익이 있겠나 생각해 보세요. 실무 교육을 안 받았어. 그럼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요? 등록이 안 돼요. 또 우리 고용이 안 돼요. 또 직무 교육을 안 받으면 고용이 안 돼. 그게 현실적인 불이익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연수 교육은 이미 되어진 자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걸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제재를 부과해야 돼. 그래서 이 제재가 좀 중요한데 연수교육을 안 받잖아요. 2년에 한 번씩. 그럼 얼마 과태료? 500 과태료. 다시 한번 실무교육은 왜 과태료 안 때리는 거예요? 응? 실무교육은 왜 과태료 안 때리는 거야? 이거는 본인이 손해인 거지. 등록이 안 되니까. 이거는 과태료로 부과할 일이 아닌 거지. 근데 이거는 이미 되어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이니까 과태료, 요거만 유일하게 과태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왜 과태료가 없냐면 이건 임의교육이라서. 임의교육이라서 과태료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고예방교육은 임의교육이다 보니까 비용을 좀 일부라도 국가가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제도가 있어. 만약에 교육비가 5만 원이다 그러면 반씩 이렇게 부담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줄 수 있고요. 사전 통지, 얘네들은 통지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자기들이 알아서 원할 때 받으면 되니까. 근데 요거는 통지를 미리 해줘야죠. 연수교육은 얼마 정도 전에 통지해주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수교육 받으라고 한 얼마 전? 대충 7일? 7일이면 너무 촉박하지 않나요? 한 달?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자동차 종합 검사를 받았거든요. 자동차 종합 검사. 자동차 종합 검사가 뭐냐면 자동차가 컨디션이 어떤가를 2년인가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앞뒤로 한 달씩, 그러니까 어떤 그 만료일이 있으면 앞으로 한 달, 뒤로 한 달 해서 2달 전에 알려주더라고. 도로교통공단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몇 개월 전에, 2개월 전에, 2개월 전에 알려줘야 된다. 자, 우리 연수교육은 얼마 전까지 통지해야 된다고요? 2개월 전. 여기 적어드릴게요. 2개월 전. 얘도 시험에 좀 잘 나오고. 사고예방 교육은 만약에 할 거면 10일 전까지 알려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시권자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이 실시권자에 보니까 모든 교육에 시도지사가 들어간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여기도 시도지사가 들어가야 돼. 개공한테 등록을 해주는 관청이 누구라 그랬죠? 아까 제가 주어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개공한테 등록을 해주는 관청이 누구야? 시군구. 시군구는 이제 시도지사보다 급이 한 단계 낮은 그런 관청인데, 교육만큼은 누가 공통적으로 다 실시할 수 있네. 시도지사가. 이거 좀 되게 중요하고, 특별히 무슨 교육과 무슨 교육은 시도지사만 할 수 있어요. 실무와 연수는 시도지사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직무교육 같은 거는 등록관청도 할 수 있다. 이 등록관청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를 말한다 그랬죠? 시군구를 얘기하는데 얘도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고 위반 교육이 있는데 이 사고 위반 교육은 세 관청 모두 할 수 있어요. 주어로 나올 수 있는 관청이 3개밖에 없잖아요. 국장도 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할 수 있고 등록관청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장은 몇 명이에요? 1명이니까 만약에 이 국장이 그 소위 사고 위반 교육을 하면 이 교육의 규모는 어떤 규모일까요? 네? 크겠죠. 근데 얼마나 커? 전국적 규모. 그러니까 이 국장이 만약에 이 교육을 하면 그러면 전국적 규모. 시도지사가 만약에 한다면 그거는 어느 규모? 그 시도 단위의 규모. 만약에 서울특별시장이 사고방 교육을 한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 계공들 싹 다 모여가지고 서울에 있는 뭐 그렇게 교육을 하겠다는 얘기고 등록관청은 시군구니까 만약에 우리 종로구청장이 이 사고위반 교육을 한다. 그러면 어디 안에 있는 종로구 관내에 있는 계곡만 모아가지고 요 교육을 만약에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어찌됐든 간에 교육의 실시권자에서는 시도지사가 되게 중요하니까 요 개념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비교학습에 보면 수료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좀 가끔 나오는 편이라서 알고는 계셔야 되는데, 일단 교육을 받으면 수료증 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거를 뭔가 할 때 이렇게 첨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개설 등록할 때 실무교육 수료증 내야 되는데 원본 아니고 사본만 이렇게 내면 되는 거고요. 분사무소라는 것도 있죠. 여기도 설치 신고할 때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내야 돼요. 질문.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실무교육 수료증 낸다 그랬잖아요. 누구 거, 누가 받은 거, 세 글자로 책임자가 받은 거. 요걸 이제 내야 되고 하나 건너서 대리업이라는 거 있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 이 대리업이라는 게 뭐에 관련된 거라 그랬죠? 그렇지, 경매 관련. 경매 관련한 업무를 이제 대리업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경매 관련한 실무교육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다가 교육 수료증은 내는 게 원칙이다. 왜냐면 4가지 경우를 해놓고 3개는 이렇게 낸다고 돼 있으니까 내는 게 원칙이다. 일단 머릿속에 그렇게 저장하시고 하나 안 내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나오면 약간 헷갈리는데 고용신고할 때 가령 소공의 고용신고할 때 무슨 수료증 내야 돼요? 원칙적으로 소공의 고용신고할 때 실무교육 수료증, 그 다음에 중개부조원 고용신고할 때는 직무교육 수료증 이렇게 이제 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수료증이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고 대신 관청에서 이거를 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개공이 되기 위해서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실무교육 수료증을 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개공이 되려고 하는데 실무교육을 안 받고 이걸 위조해가지고 낼까요? 아니면 그렇게는 안 할까요? 내가 지금 돈이 뭐 억 단위로 들어갔어요. 뭐 사무실 차리고 뭐 어쩌고 하느라고 억 단위로 들어가는데 이거 교육 받는 것 때문에 위조해가지고 낼까요? 안 낼까요? 절대 안 내겠지. 그럼 위조해서 안 내면 받고 낼까요? 실제로 교육을 받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진위를 특별히 확인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청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본만 받고 그냥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이 고용신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념이 이제 있어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제가 이제 개공의 역할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소공의 역할을 한번 해보셔야 돼. 저 사무실에 여러분이 면접을 봐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러분 출근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제 소공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가시려고 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다음 주까지 출근하시는데 뭐 받고 오세요 이랬어. 실무교육 받고 오시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실무교육을 좀 받으려고 알아봤더니 뭐 여기저기 이제 하는 데가 있어. 그랬더니 돈을 내라네. 이 실무교육 유료야, 유료. 그래서 돈을 내라네. 근데 제가 교육 받으라고 돈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소공이랑 중개부조원이. 그러니까 왜 뭐 교육 받으라고 하면서 돈도 안 주지?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본 거야. 뭐를 검색했냐면 실무교육 수료증을 검색을 해봤더니 구글 같은 데 검색을 해봤더니 누군가가 실무교육 수료증을 뭐 했어? 이렇게 스캔 받아가지고 딱 올려놓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요? 응? 이름만 바꿔가지고 출력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온 거야.
그러면 이제 저는 모르고 그냥 이거를 만약에 고용신고 할 수도 있잖아. 예를 들자면 그런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실무에서. 이 사람들은 걸려도 크게 뭐 당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개공은 이거 했다가 등록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허위면 등록 취소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취소 먹고 그럴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4번을 안 믿는다는 얘기야. 나머지는 4번을 믿어. 왜냐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돈 들어간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특별히 제재받을 것도 없으니까 여기는 4번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머릿속에 저장하시라고. 자, 그러면 뭐 할 때는 교육수료증이 안 들어간다. 고용신고할 때만 수료증이 안 들어간다. 나머지는 무조건 수료증이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됐고 기본 확인 사항만 한번 좀 풀어봐 드릴게요. 소공이 되려는 자는, 소공이 되려는 자라고 했어요. 아직 소공이 된 건 아니고 소속이나 직급에 무관하게. 자, 그러면 이제 소속이라고 하는 거는 이 소공이 어디에 소속될 수 있고 어디에 소속될 수 있어요. 소공이 두 군데가 있잖아. 개인에 소속될 수 있고 법인에 소속될 수 있고 그 소속을 말하는 거고, 직급은 뭘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급은 사원 또는 임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소속이나 직급에 무관하게 실무교육을 받으래. 누가? 주어가 뭐예요? 소공이 되려는 자. 자, OX. 오, 원래 소공이 이거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요 무관하게 요 말은 그냥 함정인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주어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소공은 교육 받아야 되잖아, 원래. 그러니까 이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교육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실무교육 이수 대상자는, 그러니까 실무교육 이수 대상자는 딱 이렇게 읽으면 누가 아니면 누가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개공 아니면 소공. 왜냐면 얘네가 실무교육 이수 대상자니까. 얘네가 개공 같으면 등록 신청, 근데 분사무소 같으면 설치 신고, 그 다음에 소공 같으면 고용 신고일 기준 전에 받으라 그랬잖아요. 몇 년? 1년 이내에 받아야 되고, 1년 지났으면 또 받아야 되고. 자, 3번에 실무교육은 경우에 따라 여러 번 받을 수도 있다. 여기 3번에다가 별을 하나만 해요. 실무교육은 경우에 따라 여러 번 받을 수 있다.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경우에 따라 여러 번 받을 수도 있어. 왜 있어요? 교육받은 지 400일이 지났는데, 실무교육을 받았는데 400일이 지났단 말이야. 그때 다시 등록을 신청하려면 관에서 뭐라고 해, 이제? 다시 받아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여러 번 받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 여러 번 받을 수도 있다. 한 번 받는 거 아니에요.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중개보존으로 고용신고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직무교육을 받은 자만 중개보존으로 고용신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 받은 자는 고용신고할 수 없는 게 맞고. 자, 5번에 실무와 직무교육은 면제제도가 있으나 연수교육은 면제제도가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무하고 직무는 직전 몇 년 이내에 받아야 된다 그랬죠? 1년. 그러면 1년 동안은 안 받아도 괜찮아. 근데 이제 연수교육은 무조건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5번은 별표를 좀 하나만 해요. 5번은 별표 한번 하신 다음에 어디다가 쓰냐면 여기다 바로 한번 조금 적어 볼게요. 여기 좀 어려운 개념이라서 사례를 하나 좀 드릴게요. 여기다가 A라고 하는 공인중개사인데 선비사자 썼어요. 얘가 실무 교육을 받고 개공이 됐어요. A가 실무 교육 받고 개공이 된 거예요. 몇 년 안에? 1년 내에 받고 이제 개공이 된 거야. 그리고 나서 한 10년 지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10년 경과. 예. 그러면 요 10년 동안은 실무 교육도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실무 교육을 안 받아도 돼요. 자, 그런데 연수 교육은 받아야지. 몇 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계속 연수 교육은 받아왔던 거예요. 근데 중간에 폐업을 하고 재등록을 했는데 요거 1년, 요것도 1년 내야. 여기도 1년이고 여기도 1년, 여기도 1년. 1년 안에 재등록을 할 때. 자, 재등록은 이제 다시 개공이 되려고 할 때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안 받아도 될까요? 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A라는 개공은 실무 교육을 받은 지는 10년도 넘었죠. 다만 이 사람이 10년 동안 뭐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실무에 종사하고 있었었잖아요. 예. 그리고 폐업하고 몇 년 안에 1년 안에 재등록을 할 때는 이 실무 교육을 뭐 한다? 면제한다. 그러니까 이 실무 교육은 앞뒤로 1년간 면제해 주는 거예요. 앞에는 요때 앞에 1년, 그리고 뒤에는 폐업하고 1년. 예? 그러니까 앞뒤로 1년까지는 면제해 준다. 왜 여기도 1년을 면제해 주냐면 실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1년 전에 받았으니까 면제하고. 그래서 여기도 1년까지는 안 받아도 되고 여기도 폐업하고 1년까지는 안 받아도 돼. 그래서 앞뒤로 1년까지는 실무 교육을 뭐 한다? 면제한다. 이건 이제 직무 교육에 관련된 예를 좀 들어봐 드릴게요. B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인데 얘가 무슨 교육을 받았냐면 직무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똑같이 1년 안에 뭐가 돼야 돼? 얘는 직무 교육을 받았으니까. 응? 개공 말고 중개 보조원이 되겠죠? 예. 그래서 몇 년을 근무했냐면 10년 근무했어요. 얘 10년 동안 뭔 교육을 받아야 돼요? 예, 10년 동안 뭔 교육을 받아야 되지? 연수 교육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되는 거지. 얘는 그냥 그 근무만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고용이 종료가 된 거예요. 얘는 폐업이라고 안 그래. 중개보조는 고용관계가 종료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관둔 거야, 사직. 예. 그리고 나서 다른 데로 스카웃 돼가지고 몇 년 안에 1년 안에 재고용이 되는 거지. 뭘로? 중개보조원으로. 이렇게. 이때 똑같아요. 앞뒤로 여기 1년, 여기 1년, 1년 동안에는 무슨 교육을 면제한다? 직무 교육을 면제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실무하고 직무는 면제 제도가 있으나 라는 거는 요 앞뒤로 1년간은 면제해 준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연수 교육은 무조건 그냥 무조건 실무를 하고 있는 경우라도 무조건 몇 년에 한 번씩 받아야 돼. 2년에 한 번씩. 이거는 면제 제도가 없고 그래서 무조건 받아야 되는 뭐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요거 사례 있잖아요. 사례. 요 사례가 출제가 잘 됩니다. 요거 앞뒤로 1년간은 교육을 면제한다. 실무와 직무 교육을 면제하는 제도가 있다. 자, 6번. 사고 예방 교육은 임의 교육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고 예방 교육은 글자 그대로 임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수하지 않아도 제재는 없다. 제재가 없대. OX. 이거 임의 교육이니까. 사고 예방 교육은 안 받는다고 해서 뭐가 어떻게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예. 자, 혹시 교육제도에서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교육제도에서 궁금하신 거? 예, 없으시면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시겠습니다.